먼저 감독님과 배우님들 차례차례 인사해 주시면서요. 혹시 객석에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지만 함께 했던 뭐 배우나 스태프가 있다면 소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알러지 팀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오늘 편집 감독님 와주셨습니다. 편집 감독님. 감독님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관객분들께. 네, 저는 김세영이고 이거 만들었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기 배우님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알러지에서 1호 여자를 연기한 배우 김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덩이 연출한 양선민입니다. 오늘 PD님 조연출님 같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피디님, 조연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지프스의 공전주기 팀도 인사를 같이 해주시죠. 네, 시지프스의 공전주기에서 정한 역을 맡은 박인석입니다. 네, 시지프스의 공전주기에서 지은역 맡은 손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공전주기 연출한 김채연이고요. 저희 조연출님과 편집 감독님 와 계십니다. 네, 이렇게 얘기 될 때 손 한 번씩만 흔들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온을 연출한 최성은이라고 하고요. 오늘 사실 연출자으로서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떨리고 감사하고요. 저희 스태프분들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먼저 촬영 감독님이랑 편집 감독님, 그리고 음악 감독님, 그리고 저희 타이틀이랑 이거 포스터랑 해주셨던 저희 선혁 감독님도 오셨고, 그리고 미술 감독님 오셨고, 조연출님, 연출부, 그리고 우리 예림이 여기 더 왔을 텐데 제가 그렇군요. 팀 시온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바로 질의응답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작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간략하게나마 들어보고 대화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들께서 좀 작품 시작 전에 어떤 고민들 하셨는지 그 연출 계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좀 심심하고 막 외롭고 그럴 때 호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만들게 됐어요. 네, 언제나 짧고 간결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양선민 감독님도 부탁드릴게요. 저도 아이가 갇혀있는 이미지가 떠올라서 썼는데 운전하다가 이 이미지에 뭔가 줄거리를 붙이게 됐고 그거를 원래는 좀 로맨스 멜로 판타지로 가려고 했다가 조금 이야기가 잘 안 풀려서 좀 스릴러로 틀면서 연출 방향을 바꿨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지프스의 공전주기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사랑을 좀 예쁜 사랑보다는 이렇게 우스운 모양새의 사랑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언제나 연출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한켠에 있었는데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카메라 밖에 있는 거는 어떤 기분일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연기를 좀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출발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항상 한켠에 있는 채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제가 너무 어딘가로 맹목적으로 그냥 달리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가만히 멈춰서서 좀 제 안에 어떤 것들이 지금 들어있길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할 물리적인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나마 첫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왠지 제가 계속 시간 없다고 강조해서 감독님들이 최대한 짧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좀 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한데요. 객석에서 한번 질문 받아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여기 맨 왼쪽에 안경 쓰신 관객분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든 감독님들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 시지프스의 공전주기 감독님께 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는데 맨 마지막에 모차르트 레퀴엠 라크리모사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독님께서 그 여주인공의 사랑에 대해서 추모하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추모를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되게 뭔가 회심의 일격으로 넣은 엔딩곡이었는데 처음으로 질문을 주비에서 받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좀 사랑에 대한 장례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넣은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제 사랑을 살짝 존재하지 않는 이제 좀 허상 같은 걸로 표현을 하고 싶었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랑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장례식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엔딩곡으로 음악 감독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저희 이어서 받아볼게요. 혹시 손 들어주실 분 계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러지 김세현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2월달에 그 졸업영화제 하실 때 이 영화를 봤어요. 근데 또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예매를 했고요. 그때도 감독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사람들을 끌어안잖아요. 근데 사실 알러지가 있는 물체를 끌어안는 건 자살이란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자살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에 대한 기피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걸 치유하는 것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감독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이 싫지만 결국엔 그 치유제가 사람이다 하는 경험이 있어서 만든 게 맞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인차 관람 관객분이 생기셨네요. 세영 감독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되게 괜히 겁먹고 이런 경험이 저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항상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근데 같이 있어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도 나가봐야 이제 호응의 즐거움도 알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은비 배우님이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연기하면서? 저는 일단 인간 알러지라는 그 소재가 너무 신선해서 연기하는 데는 너무 즐겁게 했었는데 사람 간의 사랑을 가장 잘 다루는 내용인 것 같아서 마지막에 너무 잘 해석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기 통로 쪽에 앉아 계신 분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영화 다 재밌게 잘 봤고요. 시지프스의 공존주기 김세현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는데 이 영화가 약간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좀 찌질한 사람들 면모를 많이 꼬집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목을 시지프스의 공존주기로 딱 설정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했고 또 그 영화 속에서 두 배우분이 굉장히 화끈한 사랑을 나누시는데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감독님께 먼저 부탁드릴까요? 일단 시지프스의 공전주기라는 제목은 사실 원제가 이제 점점이라는 되게 간결하고 좋은 제목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금이라도 사람들 기억에 오래 남고 싶어가지고 조금 길고 어려워 보이는 이름을 선택했는데요. 그래서 나름 의미는 있거든요. 이제 시지프스가 이제 막 돌을 이렇게 끊임없이 굴리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지만서도 사랑도 살짝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제 느꼈던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 의미가 조금 없고 이게 진짜 같지 않으면서도 계속 굴려야 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이제 시지프스의 공전주기라는 거창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은 참 뻔뻔하다 싶을 만큼 천연덕스럽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모습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연기하면서 또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연기할 때 정말 이 남자에게 많이 매혹이 됐다. 그리고 정말 그냥 뭐랄까요? 지금 사실 많이 떨려가지고 좀 머릿속이 많이 하얘졌는데요. 네, 화끈한 사람을 어떻게 주문 맞으시죠, 그거? 네. 저는 그냥 그런 키스신이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좀 아름답게 나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름답게 나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적나라하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걸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정은 배우님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네. 네, 정말 열심히 키스했습니다. 네. 다 같이 집단 초면에 걸린 것처럼 지금. 네, 좋습니다. 아까 앞쪽에서 손 들어주셨죠? 네, 여기 세 번째 줄 갔다가 두 번째 줄로 와볼게요.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네, 영화 너무 다 잘 봤고요. 저는 시온의 최성훈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영화도 다 너무 좋았지만 특히 이제 연출적으로 디졸브 되거나 트랜지션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로케이션이나 미술, 의상 같은 부분에 더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어려우셨던 부분이라든가 조금 더 많이 주안점을 주셨던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연출적인,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오히려 뭐 공간이나 미술이나 뭐 의상이나 뭐 콘티를 같이 작업하는 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관객들한테 좀 잘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가 조금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좋은, 사실 정말 너무 뛰어나신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촬영 감독님이랑 사실 맨날 콘티 작업을 하는 것도 너무 사실 재밌었고, 네, 그래서 좀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에 대해서. 네, 고맙습니다. 아까 두 번째 줄로 바로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손 한 번만 다시. 네. 저는 시온 연출하신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영화 내에서 시온이라는 캐릭터가 그 성장하고 있는 여자 소녀한테 이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성장통을 연출한 건지, 아니면 특정한 그 집단에서 속해 있는 그 이제 소녀의 성장통을 연출한 건지 제일 첫 번째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마지막에 왜 주인공이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연출분들 이름 나올 때까지도 왜 초록색이 상징색으로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특정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극 안에서 그리고 있는 시온이라는 여자 아이는 어쨌든 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보수적인 그 기독교인인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밖에 나가서 이제 가정을 벗어난 타인을 만날 때 어떤 것들이 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핍이 드러나는지를 사실 제일 보여주고 싶었고요. 초록색을 입은 거는 제가 초록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그냥 초록색을 볼 때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자연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이 시온이의 어떤 본연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 뭐 회복 이런 것들을 좀 이미지적으로 담고 싶었던 마음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 이어서 받아볼게요. 이쪽에. 네, 여기.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예, 저
구덩이 그 연출해주신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 단편 영화인데 이렇게 스릴러를 막 만들고 하시는 게 참 대단하게 보였거든요. 그 중에 저는 처음에 이제 나무 막 보여주면서 좀 그로테스크한 모습과 OST가 막 깔리면서 나오는 게 그 예전에 최근에 봤던 영화 그 심상 감독 유리정원 영화가 좀 많이 오버리뷰인 것 같아가지고요. 또 감독님께서 이걸 스릴러 같은 장르를 연출해 가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많이 주안에 두셨고 만들어 가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스릴러 장르 연출하는 게 처음이라서 일단 기존에 있는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좀 레퍼런스를 삼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영화들의 주인공은 거의 대부분 성인이라서 그 영화에 담고 있는 아이의 죄책감이나 감정이랑 엮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고 이제 뭐 대부분 근데 로켓의 힘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그 답사했던 숲이 너무 제가 원하던 느낌의 로케이션이라서 그냥 가자마자 처음에 이 숲을 들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촬감님이랑 공유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 요소를 많이 차용하면서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구덩이 보면서 로케이션 되게 궁금했는데 어디 숲인지 궁금하고요. 구덩이 어떻게 파셨는지도 듣고 싶었어요. 이제 구덩이를 파는 숲이랑 이제 애들이 이제 좀 걸어다니고 뭐 이제 다리 앞에 있고 이런 숲은 좀 따로 찍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로켓 사업을 하시는 분들 숲 중에서 좀 답사를 많이 돌면서 찾았던 것 같고 이제 구덩이를 파는 숲은 이제 찾다가 없어서 이제 스태프분의 어떤 지인분 선생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을 불려서 이제 구덩이를 2개를 팠어요. 그래서 얕게 하나 파고 깊게 하나 파서 속일 수 있으면 좀 안전하게 얕은 데서 찍고 이제 못 속일 것 같은 거는 좀 깊은 곳에서 투자 스태프들이 많이 붙어서 좀 찍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촬영 마치고 다들 약간 전우회를 느끼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저희 맨 뒤에서 네. 시온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영화 보는 내내 되게 무서운 감정이 계속 느껴졌는데 마지막에서야 제 스스로 나름대로 해석한 거는 이 가정이 혹시 성폭행 가정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커서 만들고 싶은 영화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뭔가 개인적일 수 있는 메시지를 영화에 은유적으로 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끌려서 제 질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사적인 경우에 예술가는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 사이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 딜레마의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또 그 메시지를 어떻게 영화에 은유적으로 담아내는지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창작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룬 거는 맞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픽션으로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거다 보니까 이 개인적인 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뭔가 사적인 경험을 물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모든 연출자가 작품에 담는 메시지는 결국 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편성 있는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내느냐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감독님께서 이번 작업에 연출하시면서 좀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부분 이런 걸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을의 이제 감독님의 작품이라고 해서 성원 감독님 당연히 출연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단 한순간도 출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점을 보면서 아 정말 연출에 모두 올인하셨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좀 그런 고민은 없으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런 고민이 사실 되게 많긴 했죠. 어쨌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가게 될 것인가? 관객들한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좀 전하고 싶은가? 이거를 좀 이렇게 제 안에서 좀 걸러내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엔딩 같은 경우도 좀 제가 제일 힘들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되지? 어떻게 보여야 되지? 뭐 지금 완전 이렇게 뮤트를 시켜놨지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까?까지도 사실 촬영할 때까지도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좀 어쨌든 만들면서 알아가는 것도 있고 편집을 하면서 알아가는 것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언젠가 제가 살면서 알아가는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좀 하나의 사실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지가 좀 그게 촬영하면서도 편집하면서도 흡반하면서도 좀 어려웠다. 맞습니다. 오늘 보신 네 작품 모두 작품의 어떤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고 메시지뿐만 아니라 무드 자체도 굉장히 달라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런저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마지막 질문이 있다면 이거 하나 받고요. 네, 가운데 줄입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시온의 최성원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공간에 대한 분각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는 느낌,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화장실에서의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뭐 가족이 됐든, 그런 학교가 됐든, 그런 집단 생활에서 유일하게 혼자만 조용히 숨어있을 공간은 화장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 삼상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랑 또 약간 연결을 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배설과 정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이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어떤 뭐 공간마다 어떤 감각을 가지고 촬영해서 연출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먼저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덧붙일 말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사실 저희 이 영화에서 나오는 공간이 폐건물, 뭐 집, 그리고 학교, 화장실 뭐 이렇게 크게 공간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폐건물은 제가 좀 주로 많이 꿨던 꿈을 좀 이미지가 저한테 깊게 남아 있었어서 좀 무조건 그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화장실도 지금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그런 의미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서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이 가정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좀 그런 그 곳이 유일했지 않았을까 시온이한테 그런 마음으로 촬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지요. 그 아쉬운 시간이라는 것은 아는데 오늘 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질문도 좋지만 감독님이랑 배우님들도 오늘 뭔가 관객분들 딱 한 번 만나는 관객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끝인사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또 객석에서 같이 영화 보셨는데 소감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세영 감독님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알러지를 여기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기회였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용기를 가지고 각자가 그리는 삶을 잘 그리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막 제 머릿속에만 있었다가 뭐 편집실 모니터에만 있었다가 그냥 갑자기 큰 스크린 앞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보시는 동안 영화가 됐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영광이기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오늘 다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서울 동인영화제에서 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좋은 영화들이 더 많이 나와서 영화관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너무 소중한 시간 내서 영화관 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부디 지은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고 추운 겨울이지만 모두 따뜻한 사랑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1년이 어찌저찌 잘 지나갔는데요.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요. 조금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내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정말 배우로서 직을 할 때랑 차원이 다르게 떨려서 일단 오늘 너무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영화관에서 처음 봤는데 너무 좀 감회가 새롭고 많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귀한 시간을 같이 이렇게 계셔주시고 영화를 같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게스트분들 퇴장하시고 퇴장 곧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투표함에 투표용지 넣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